문제는 하루 자, 보자. 291쪽에 온도와 생물 들어갑니다. 너희들 필기에 2번 이렇게 해서 필기하면 된다. 온도와 생물이다. 자, 온도와 생물에서 일단 우리 책을 갖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 자, 온도와 생물 그래서 1번에 보면 동물의 온도에 따라서 적응하는 현상이 나와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식물이 온도에 따라서 적응하는 게 나와 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요런 것들이 동물이 적응하는 단계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봐주면 된다. 그래서 3 아니면 3이라고? 3. 자, 3. 그래서 첫 번째로 뭐를 갖다 볼 거냐면 동물이 적응하는 걸 볼 거예요. 동물이 온도에 따라서 적응하는 부분을 갖다 한번 보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일단 우리 동물을 갖다가 나누게 되면 우리 그 바깥 온도에 대해서 바깥이 추워. 남극이나 북극이야. 그럼 이럴 때 사람 같은 경우는 체온이 변하나 안 변하나? 바깥이 추워. 안 변해요. 사람 같은 경우에 체온이 변하지가 않지. 근데 예를 들어서 악어 같은 거 한번 볼까? 악어 같은 경우에 바깥이 30도면 악어의 체온도 30도고, 알겠지? 그 다음 바깥이 영하 10도면 악어는 영하 10도야, 지 체온이, 알겠죠? 이렇게 바깥 체온에 따라서 변하는 동물이 있어. 그런 걸 무슨 동물 하는 줄 아나? 오늘 혹시 들은 건 없나? 그럴까요? 아니, 그거는 그 종류를 나누는 거고, 바깥 외부 온도에 대해서 자신의 체온이 변하지 않는 동물을 무슨 동물? 정온 동물. 그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외부에 대해서 체온이 변하는 그런 놈을 갖다가 변온 동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정온 동물과 변온 동물이 우리는 적응하는 방법이 틀린데, 자, 일단 정온 동물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면 조류 아니면 포유류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류나 포유류들이 적응하는 방법을 보면 먼저 추운 지역에 살면 일단은 깃털 같은 걸 가지겠지. 깃털. 그 다음에 그냥 털도 많이 가질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피하 지방은 어떻게 했노? 그렇지. 피하 지방은 두껍게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신체에 말단부 같은 게 있지, 맞지? 이 말단부는 크기가 크겠나 작겠나? 작아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동물들의 외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결과적으로 열 방출량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열 방출량을 줄여. 그 다음에 또 이 정온 동물은요, 이 온도가 추우면 이걸 갖다가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겨울잠을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잠을 자버린다, 알겠지? 그렇게 동물이 적응하고, 그 다음 변온 동물은 우리가 외부 온도에 대해서 체온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냐면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 이런 것들이 변온 동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온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 추울 때 겨울잠을 자버린다, 알겠지? 우리가 정온 동물에서 겨울잠 자는 거는 곰이지요, 곰. 특별히 얘는 곰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서류 그러면 대표적으로 개구리잖아, 맞지요? 그래서 개구리나 이런 것들은 겨울잠을 통해서 우리가 적응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온 동물과 변온 동물은 이런 식으로 온도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놈들을 보면 계절에 따라 몸의 크기,
그 다음에 형태, 이 색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누가 있냐면 호랑나비가 그렇다 알겠지? 호랑나비 중에서 이 봄에 태어난 봄 호랑나비 같은 경우에 다른 계절에 태어난 것보다 크기가 작고 그 다음에 색도 보면 연하다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적응하는 그런 동물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물 중에 장소를 갖다가 이동하는 놈도 있다 알겠지? 그래서 철새 같은 경우가 그렇지요. 이 철새 같은 경우는 아예 온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가 사는 장소를 갖다가 딴 데로 옮겨버리지 맞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에 적응 간다. 식물에 적응. 2번. 식물의 온도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합니까? 그렇게 보시면 일단 꽃에 털이 있는 경우 있어요. 꽃에 털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잎세포에 삼투압을 변화시켜요. 혹시 삼투압이 뭐지요? 고농도에서 저농도 양분이 삼투압이 뭐지? 물이 뿌리에서 물이 뿌리에서 올라가는 거. 물이 뿌리에서 올라가는 주된 원인은 증산작용 때문인데 삼투압이 뭐야? 아는 친구 하나도 없나? 농도 차이. 무슨 농도에서 무슨 농도로? 어디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현상? 물이 이동하는 현상. 아이고 이것들아. 야, 책 옆에다 아무 때나 적어놔라. 삼투라는 단어는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누가 이동하는 거? 물이 이동하는 거. 확산이라고 들어봤나? 확산은 무슨 농도에서 무슨 농도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누가 이동하는 거? 용질이 이동하는 거. 용질이 이동하는 거. 책에다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해라. 저 정도는 뭐 좀 알고 가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되면 잎세포에서 삼투압을 갖다가 변화를 시킨대. 그럼 삼투압 변화시키는 원리를 잠깐만 볼까? 자, 옆에다 쌤 한번 적어 볼게. 자, 겨울이 되었다. 그러면 기온이 떨어지겠네. 맞죠?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식물에서는 어떤 작용을 해버리냐면 녹말 있지요. 이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버립니다.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버린다. 그렇게 녹말을 갖다 포도당으로 분해하게 되면 우리 녹말하고 포도당 중에서 누가 고분자예요? 야, 고분자제. 그럼 고분자를 갖다가 저분자로 엄청나게 많이 쪼개버린다는 소리 알겠지? 그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쪼개버리면 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진하게 됩니다. 농도가 진해져요. 근데 생물에서는 잘 기억해라. 농도가 진하다는 소리는 곧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투압 그러면 화학에 쓰는 계산 공식이 CRT 이렇게 해서 몰 농도 곱하기 기체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 이렇게 삼투압을 계산하지만 그거는 화학에서 필요한 거고 생물에서는 삼투압 그러면 바로 농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농도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농도가 진해지게 되면 어느 점이 어떻게 되겠나? 어느 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순수한 물질보다 고체하고 액체하고 섞여져 버리면 끓는 점은 더 높아지고 어느 점은 더 내려가지요. 맞지?
그래서 어는 점이 낮아져 버리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어는 점이 낮아지니까 잎이 얼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식물이 적응하는 방법은요, 낙엽을 만들어 버려요. 낙엽. 우리 겨울 되면 낙엽 같은 거 많이 떨어뜨리잖아, 맞죠? 이 식물들이 지 스스로 잎을 마르게 해가지고 떨어뜨리지 않으면 얘는 겨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야 겨울에 낙엽 다 떨어지고 나면 자기가 겨울에는 최소한의 에너지로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봄이 되면 활짝 잎을 피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생활을 할 수가 있겠지, 맞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는 식물이 온도에 대해서 적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만 쌤 적어주고 나머지 부분은요 줄치면서 끝낼 거예요. 알겠죠? 책 좀 봐라. 자, 책에 자 2번 온도와 생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에 동물의 온도 적응 현상, 동물 동그라미 쳐라. 동물 동그라미 치고 밑에 표에 변온동물 줄 쳐라. 자, 변온동물의 제일 대표적인 거 오른쪽에 양서류 줄 쳐서 저 뒤에 겨울잠 여기 줄 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카멜레온은 그냥 읽어볼게. 카멜레온은 온도가 높을 때 몸색이 밝아져서 열 방출, 온도가 낮을 때는 색이 어두워져서 열 흡수 이렇게 돼 있네. 그 다음 그 밑에 정온동물 줄 쳐라. 자, 정온동물 같은 경우에 자 첫 번째 오른쪽에 보면 곰박쥐, 다람쥐, 자 뒤에 포유류 줄 쳐라. 포유류. 자, 포유류 같은 경우는 저 뒤쪽에 겨울잠 줄 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기러기 줄 쳐서 저 뒤쪽에 장소 이동 줄 치고, 이게 철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북극여우와 사막여우 줄 쳐서, 자, 북극여우,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자 화살표 뒤에 잠깐만 한번 볼게.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털이 발달돼 있고 피하 지방 두껍고 몸집은 커야 되고 말단부는 작아야 된다. 이런 건 우리 초등학교 책에서부터 봤을 거야.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식물 동그라미 쳐서, 자, 첫 번째 있는 거 기온이 매우 낮은 툰드라 지역은 4시간에 배워봤겠지, 맞지? 그래서 뒤쪽에 줄 쳐라. 꽃에 털이 나 있어. 거기 줄 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낙엽수 줄 치세요. 낙엽수는 뒤쪽에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상록수 줄 쳐라. 상록수가 뭐지요? 1년 내내 푸른색을 띠고 있는 그런 식물이지, 맞지? 그래서 상록수 같은 경우는 뒤에 큐티클층 줄 칠 수 있도록 해라. 알겠지? 그래서 큐티클층이 뭐예요? 그러면 너희들 잎을 갖다가 보면, 나무 잎이 내는 거 보면, 자, 앞면이 있고 그 다음에 뒷면에 있잖아, 맞지? 앞면은 보면 코팅한 것처럼 좀 반짝반짝거리고 뒷면은 그러지 않잖아, 맞지요? 그래서 앞면에 코팅되어 있는 요 철이 그게 큐티클층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큐티클층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온도에 적응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 물과 생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물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볼 거야. 먼저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동물 동그라미 치세요. 동물. 자, 동물 같은 경우 그 밑에 표에 줄 쳐라. 수분 증발 방지 줄 쳐라. 동물에서 수분을 갖다가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줄 쳐라. 곤충은 몸 표면이 키틴질, 그것만 줄 치면 됩니다. 그래서 곤충 그 표면을 보면 반짝반짝하게 뭐가 있지, 맞지? 그래서 키틴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파충류 줄 쳐서 뒤쪽에 비늘 줄 치면 됩니다. 파충류는 비늘로 되어 있어서 수분 조절을 하고, 그 밑에 조류와 파충류는 뒤에 단단한 껍데기, 거기 줄 쳐놓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수분 손실을 갖다가 최소화하는 놈이 있는데, 자, 뒤쪽에 줄 쳐라. 낙타. 자, 낙타는 땀을 흘리지 않고 줄 치고, 그 밑에 진한 오줌, 거기 우리가 줄을 쳐놓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식으로 수분을 갖다가 우리가 조절, 최소화시키는 놈도 있더라. 다음 페이지 넘어가라.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식물 줄 쳐서,
자, 식물 같은 경우에 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응을 하느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밑에 사진 한번 봐봐라. 밑에 사진을 보니까 육상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식물 같은 경우는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물, 수생식물 줄쳐라. 자, 수생식물은 그 밑에 줄에 통기 조직이 잘 발달, 거기다가 줄쳐놓으면 되겠다, 알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들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줄쳐라.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선인장 줄치고 선인장 그 밑에 가시 줄치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건조한 지역에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는 식물, 그 다음에 선인장 같은 경우는 가시로 잎을 만들어 버리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 그 밑에 4번 토양과 생물 줄쳐라. 토양과 생물. 자, 토양과 생물에서 그 밑에 지렁이와 두더지 줄쳐서 그 밑에 줄에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 거기다 줄치면 됩니다. 자, 토양에 공기가 좀 통하도록 해주는 게 지렁이와 두더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점 찍혀있는 거 쌤 읽어볼게. 토양 속 공기의 양은 세균의 서식에 영향을 준다. 공기를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는 토양의 표면은 줄쳐라. 토양의 표면은 호기성 세균이 살기에 적합. 줄쳐라. 표면에는 호기성 세균이 살기 적합. 여기서 호자가 한자로 좋아할 호자야, 알겠지? 기자는 공기 기자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 이때 말하는 공기는 특히 산소다, 알겠지? 표면에는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인 호기성 세균이 살기에 좋고,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줄치자. 토양이 깊은 곳은 혐기성 세균이 살기에 적합. 혐기성 세균은 우리가 아까 호기성 세균하고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소를 갖다가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세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에 공기와 생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줄 게 없어요. 마지막 C 인간과 생태계 되어 있는데 요거도 별로 봐줄 건 없다. 다음 페이지에 293쪽에 가로넣기 있지요. 가로넣기만 지금 퍼뜩 안 풀어봐라. 다 부르자. 됐어요. 네. 자, 1번에 파장, 2번에 울타리, 3번에 두껍다, 4번에 크고, 5번에 작다, 6번에 수분, 7번에 토양, 8번에 공기입니다. 됐습니까? 밑에 숙제. 뒤로 297쪽까지 숙제. 오늘도 보면 숙제가 좀 많이 나갈 거다.